자, 이제 본격적인 카메라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카메라를 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카메라는 이렇게 바디와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디를 살펴보죠. 바디는 간단하게 컴팩트, 미러리스, DSLR 등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DSLR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트라고 해서, 즉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반사를 하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말하는 싱글 렌즈 리플렉트에서 앞에 디지털 자만 더 붙은 것이죠.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가 생긴 게 매우 흡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이고 이것이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이죠. 이 두 가지는 생긴 것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점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카메라 뒷면을 보면 LCD 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필름 카메라는 필름이 들어갑니다. 대신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대신에 CCD 또는 CMOS라고 하죠. CCD라는 이미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필름은 퍼포레이션을 포함한 세로 길이가 35mm입니다. 그래서 35mm 필름이라고도 하고 또는 135 필름이라고 합니다. 실제 찍히는 필름 길이는 가로가 36mm이고 세로가 24mm입니다. 이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총칭하여 35mm 카메라라고 하죠. 자,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때에도 필름 카메라와 동일한 크기의 35mm 센서를 탑재했는데요. 자, 이것이 요즘 말하는 풀프레임 바디라고 합니다. 풀프레임 바디와 연계해서 크롭 바디라는 게 있죠. 강의 초반에 풀프레임과 크롭을 얘기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카메라를 구입할 시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풀프레임 바디는 카메라 바디의 표준 규격으로 한동안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풀프레임 바디는 이미지 센서가 고가라는 단점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어려웠죠. 그 대응책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성을 위해서 이미지 센서의 일부를 잘라내고 가격도 저렴해진 크롭 바디가 등장했습니다. 크롭 바디는 1대 1.5, 1대 1.6, 또 1대 2로 구분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35mm 풀프레임 센서를 어느 정도 비율로 작게 했느냐를 표시한 수치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크롭 바디의 이미지 센서는 보통 22에서 24mm 정도이지만 원래는 35mm 이미지 센서와 잘라낸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대 1.5라는 의미는 기존 풀프레임의 이미지 센서가 1이라고 했을 때 크롭 바디의 이미지 센서 크기는 1.5배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은 제조사별로 풀프레임과 크롭 바디의 센서 크기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센서의 1대2 바디는 올림푸스나 파나소닉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캐논이 가장 큰 1대 1.6 센서를 사용하는 반면에 나머지는 대부분의 회사는 1대 1.5 바디를 채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 센서의 크기가 작은 크롭 바디는 상대적으로 빛을 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빛을 감지하는 ISO 값을 더 높여주어야 하는데요. 풀프레임 바디는 그럴 필요가 없죠. 따라서 풀프레임은 고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적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죠. 또한 풀프레임 바디는 크롭 바디에 비해서 아웃포커싱 효과가 더 잘 되는데 그 이유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같은 크기의 피사체를 찍을 때 풀프레임 카메라가 피사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동일 화각에서 풀프레임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심도가 얕아져 아웃포커싱이 잘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롭 바디 카메라에 찍히는 이미지는 풀프레임 바디를 일정 부분 크롭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찍히는 범위와 화각이 좁습니다. 풀프레임 바디에 50mm 렌즈를 마운트한 것과 크롭 바디에 30mm 렌즈를 마운트하여 찍은 사진의 화각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캐논 카메라의 경우에 실제로 환산해 보면 30mm 곱하기 1.6을 하면 48mm가 나옵니다. 즉 50mm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이죠. 이는 크롭 바디 30mm 렌즈로 촬영을 하면 풀프레임 바디에 50mm 렌즈로 촬영한 경우하고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풀프레임과 크롭 바디의 차이를 정리한 표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민감한 부분이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롭 바디는 가볍고 경제적인 반면에 풀프레임 바디는 정교한 사진과 함께 카메라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렌즈를 마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다음은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카메라를 살 때 바디만 구매하지 않고 기본 렌즈도 함께 구매합니다. 보통의 경우 50mm나 2470mm 짜리가 많은데요. 렌즈를 구분할 때 50mm 또는 24mm에서 70mm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단위는 센티미터나 미터가 아닌 밀리미터를 사용할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1000배 확대한 사람의 눈입니다.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본떠 만든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정보죠. 사물은 우리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맺혀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사체가 렌즈를 통해 들어와서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됨으로써 렌즈는 우리 눈의 수정체에 해당됩니다. 렌즈를 보면 상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초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초점 거리는 무엇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점 거리라고 할까요? 자, 다음 그림은 원초적인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바늘구멍, 즉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카메라에서는 렌즈에서 필름까지의 거리가 초점 거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2주점에서 필름까지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2주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설명이 복잡해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렌즈 안에는 낱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여러 장의 렌즈군의 광학적인 중심에 가상적인 렌즈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2주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 초점거리,
50mm 렌즈는 제2주점에서 센서까지의 거리가 50mm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렌즈는 고정이냐 가변이냐에 따라서 크게 단렌즈와 줌렌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렌즈는 단일한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입니다. 반면에 줌렌즈는 초점거리를 바꿀 수 있는 가변 렌즈입니다. 그럼 단렌즈와 줌렌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렌즈와 줌렌즈를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할까요? 우선 단렌즈는 이렇게 초점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각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화각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하고자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앞으로 가서 촬영하거나 또는 뒤로 물러서서 화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반면 줌렌즈에 비해서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렌즈군이 부품의 수가 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줌렌즈는 렌즈의 줌 기능을 사용해서 화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시죠. 이렇게 줌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을 넓게도 또는 좁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줌 렌즈는 가변성이 특징인 만큼 편의성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보통 이렇게 1635 또 2470, 70200 이렇게 세 가지 기본군을 가집니다. 그리고 렌즈는 화각에 따라서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로 나눌 수 있죠. 흔히 카메라를 살 때 판매자가 50mm 렌즈가 표준 렌즈라고 하면서 기본 렌즈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구매를 권유받은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의미는 표준 렌즈가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한 화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촬영 시 우리 눈으로 본 것과 유사하게 사진으로 표현해 준다는 이유로 많이들 권하죠. 자, 이 밖에도 16mm, 24mm, 또 35mm 등은 표준 렌즈보다 넓은 화각을 갖는 광각 렌즈들이죠. 반대로 70mm, 100mm, 200mm 등 숫자가 큰 렌즈들은 망원 렌즈입니다. 초점거리를 이야기할 때 화각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화각이라는 것은 렌즈를 통해서 보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또는 숫자가 적어질수록 보여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길수록 또는 숫자가 커질수록 보여지는 범위가 더 좁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들은 초점거리와 화각에 따라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보여지는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전에 초점거리에 따른 렌즈를 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 장소에서 나의 위치와 피사체의 위치, 그리고 화각 등을 고려해서 망원 렌즈로 할지 표준 렌즈로 할지 아니면 광각 렌즈로 해야 할지 잘 판단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